6번 소비자 값의 효용함수가 xy 플러스 x제곱 y제곱이다. 값은 현재 x제 14개와 y제 16개만을 보유하고 있다. x제와 y제의 시장 가격은 각각 10과 5이다. 값이 시장에서 x제와 y제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때 효용 극대화를 위한 행동으로 옳은 것은 단 스몰 x는 x제 수량, 스몰 y는 y제 수량, px는 x제 가격, py는 y제 가격이다. 또한 값은 화폐 소득이 없다. 6번은 부존소득 모형으로 최초 부존점 x제를 14개 그리고 y제를 16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용 극대화점으로 가기 위해서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효용 극대화의 조건인 소비자 한계 대체율과 재화의 가격 비율이 같은 조건을 찾고 맞는 소비점을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초 부존점의 예산식을 한번 세워보면 x의 가격 px 곱하기 x제 소비량 플러스 y제 가격 py 곱하기 y제 소비량, 이것이 소득과 같다인데 이 부존소득 모형에서는 소득이 화폐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현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값은 현재 x제 14개와 y제 16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값의 현물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해보면 x제의 가격에 x제 현재 보유량, y제 가격에 y제 현재 보유량을 각각 곱해서 나오는 값이 현재 이 값이 가지고 있는 현물 소득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x제와 y제의 시장 가격 10과 5를 활용해서 수치로 나타내 보면 10x 플러스 5y가 10 곱하기 14 플러스 5 곱하기 16,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물을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220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값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 효용 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재화의 상대 가격 px 나누기 py는 2가 되고요.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 mrxxy는 x제의 한계 효용 나누기 y제의 한계 효용인데 주어진 효용함수 xy 플러스 x제곱 y제곱을 각각 x와 y에 대해서 미분해서 x제의 한계 효용을 분자에 y제의 한계 효용을 분모에 넣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 효용 극대화 조건은 재화의 가격 비율과 한계 대체율을 같게 놓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x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이것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2xy제곱 플러스 1-4x제곱 곱하기 y-2x는 제로가 되고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x와 y 간의 관계를 도출하면 y는 2x가 됩니다. x와 y는 x와 y제의 소비량으로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한 결과에서 2xy 플러스 1, 이 부분은 0이 될 수가 없고요. y-2x가 0이 돼야 되니까 y는 2x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초기 부존점, 현재 상태인 x제를 14개 가지고 있고 y제 16개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y는 2x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용 극대화 조건에 비해서 x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x제를 판매해서 y제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소비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임을 알 수가 있고요. 보기에서 보면 x제를 판매하고 y제를 구입하는 경우가 1번과 3번과 4번이 되겠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x제를 전부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효용함수에서 x의 소비량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효용은 0이 돼서 효용을 극대화하지 못함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1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3번 아니면 4번인데 지금 x제의 시장 가격이 y제의 시장 가격의 2배이기 때문에, 즉 x제 시장 가격은 10이고 y제 시장 가격은 5니까 x제를 판매한 거에 2배만큼 y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을 보면 x제를 3개 판매하고 y제를 6개 구입하니까 이것은 시장 가격에 맞게 판매하고 구입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4번은 x제를 4개 판매하고 y제를 8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y제를 4개만 구입해 왔으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는 x제를 판매한 현금을 모두 y제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일부 보유하게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 같은 경우에는 효용 극대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그래프로 XY 평면에 도시를 해보면 현재 초기 부존점을 우리가
이점이라고 하면 이점에서 소비자 갑이 가지고 있는 현물을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220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죠. 200 만약에 220으로 엑셀을 모두 구입하는 경우, YZ를 모두 구입하는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엑셀을 모두 구입할 경우에는 22개, YZ를 모두 구입하는 경우에는 44개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예산 제약선은 X절편이 22, Y절편이 44인 우하향하는 직선임을 알 수가 있고요. 초기 부전점은 이 선상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Y는 EX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Y는 EX라는 이 원점에서 나오는 이 직선과 예산 제약 시기 만나는 이 점이 효용을 초기 부존점에 비해서 극대화하는 점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3번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엑셀을 3개를 팔고 YZ를 6개를 구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 1번에서는 엑셀을 전부 판매하고 그 금액으로 YZ를 모두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제약선이 Y축과 만나는 이 Y절편, 이 점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Y는 EX라는 효용 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점과는 떨어져 있죠. 그리고 보기 4번의 경우도 보면 엑셀을 4개 판매하고 YZ를 4개만 구입했기 때문에 엑셀은 10개 보유하게 되고 YZ는 20개 보유하게 돼서 Y는 EX 선상이 있지만 예산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예산 제약선의 예산 영역 안에 존재하는 소비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X와 YZ를 추가로 더 구매해서 보기 3번의 이 위치로 가야만 효용 극대화를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도 한번 간단하게 보면,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YZ를 전부 판매하고 그 금액으로 X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산 제약선이 X축과 만나는 2번의 점, 즉 X를 22개를 소비하는 이 점인데, 이것도 역시 효용 극대화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기 5번 같은 경우에는 거래 없이 주어진 X와 YZ 수량을 그대로 보유한다. 최초 현물 부존점, 최초 부존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이것도 효용 극대화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